안녕하세요. 이준용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에세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날이에요. 벌써 여름방학이 시작됐죠. 많은 국제학교들은 이미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많은 미국이나 싱가포르나 서구권에 있는 학생들도 한국에 돌아와서 준비하거나 아니면 현지에서 에세이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에세이들을 왜 미리 준비해야 되고, 만약에 준비한다면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 제너레이션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지를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에세이를 좀 빨리 쓸수록 도움이 되긴 하지. 왜 그러냐면 결국은 Statement of Purpose라는 게 내가 결국은 학교 생활을 하기 전부터 어떤 성장 배경이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내가 이 대학교를 진학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고, 그거에 따른 히스토리나 어려움은 있었는지 또는 극복을 했던 경험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소상하게 쓰는 것들부터 시작을 하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 같아.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단시간에 쥐어짜서 얘기를 나눈 것보다는 글들로 정리를 해나가면서 조금씩 정제된 글들로 다듬어 나가는 충분한 고민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한 두세 달 전부터는 준비를 하는 게 좋고, 특히 여름방학이니까 이 여름방학 기간 동안 충분한 좀 호흡을 갖고 본인 스스로에 대한 좀 성찰도 해가면서 글을 준비하는 게 좋겠지? 일단 그 질문 진짜 많이 받는데, 이제 9학년, 10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여름방학 때 준비해야 되는 게 아마 그 천천히 긴 호흡으로 할 수 있는 extracurricular activities 아니면 volunteer activities 찾는 거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A라는 곳에 알츠하이머 디지즈 프리벤션에 뇌공학을 전공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알츠하이머로 고통받고 있는 어르신들을 봉양하는 것들을 꾸준히 한 2년에 걸쳐서 한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하지만 11학년은 그런 것들을 막 찾기에는 너무 임박해 보이고, 특히 뭔가 학교 입학만을 위해서 맹목적으로 준비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테마를 두 가지로 생각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게 훨씬 더 맞다. 예를 들면 펀드레이징을 한다는 경험을 한다든지, 어떤 주제를 정해서 뭔가를 돕기 위한 펀드레이징을 합니다. 또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네이션을 하는 경험을 여름방학 때 만든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만든 솔루션이나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이 대중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사회에 공헌하는 역할을 임팩트 있게 한다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활동 하나를 오히려 집중을 한 2, 3개월 동안 해서 실제로 사회에 임팩트를 줬는지 안 줬는지를 논하는 부분을 실제로 액티비티로 설정하고, 그 내용 과정들을 에세이에 반영하는 과정들이 좀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보통 소극적인 친구들도 필요하고, 이 사회에는 활발한 친구들도 필요한 것 같아. 근데 이제 소극적인 친구들이라고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게, 그것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면 나는 소극적이기 때문에 괜찮을까요? 라는 것은 스스로가 확신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때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건 나 같은 소극적인 성격의 사람도 이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활발한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면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도 디테일하게 알고 있어서 그들과의 이런 융화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유의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이 고등교육 과정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좀 잘 설명하는 것들이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지. 실패만 했다면 안 쓰는 게 좋고, 근데 이제 실패만 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그걸 극복했다고 하면 반드시 쓰는 게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에세이를 단시간에 쓰는 거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게, 이런 기억들을 하나하나씩 추스려가는 과정이야. 결국은 Statement of Purpose, Additional Essay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글을 쓴다는 것은 우리가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의 나의 과정들을 천천히 리뷰하면서 내가 잘한 것은 무엇이고 못한 건 무엇이냐, 그리고 거기서 임팩트를 얻었던 사건, 사고나 또는 인물들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다 되짚어보는 과정이기 때문이겠지.
결국은 미국에서 가장 원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을 하는 사람이야. 기존에 실패를 했던 걸 딛고 다시 도전해서 끝에는 성취를 이뤄냈던 사람들이란 말이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를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보통 80% 이상의 학생들은 중간 과정에서 실패를 하면 다시 시도하지 않아. 왜냐하면 자기에 대한 자존감도 떨어지고 더 할 엄두를 내지 못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경험으로 나타내는 게 중요해. 지금까지 만약에 내 자신이 되돌아봤을 때 한 번이라도 실패를 했을 때 반복해서 성과를 냈던 경험이 없는 학생이라면 지금이라도 그 경험을 억지로라도 힘들지만 만들어 보고 그 내용을 에세이로 쓰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지금 그런 실패한 경험만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뽑아주세요는 나중에 그 대학을 가서도 계속 실패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개연성을 흘릴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역으로 지금까지 실패를 했지만 대학을 앞두는 과정에서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되풀이하는 것들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히 다시 도전했고 대학 입시를 앞둔 이 시점에서는 성취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서 이 고등교육 과정의 임팩트들이 앞으로 나의 삶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란 확신을 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에세이의 내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앞으로의 고등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훈들로 머릿속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후킹이 잘 돼야겠지. 그래서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것들 또는 뭔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정해야 하는 것들부터 시작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또는 자신의 경험들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들, 가장 끝판왕을 한 문장으로 처음에 시작하고 그런 것들로부터 스토리를 계속 전개해 나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은 너무 이제 후킹에만 우리가 너무 집착을 하다가 앞에 후킹 내용만 있고 뒤에는 별 내용이 없어서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피하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에세이를 쓰는 게 그냥 그저 글을 쓰는 과정이 아니라 나의 성장 과정을 글로 옮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떤 학문을 하냐에 있어서도 대학 여러 개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각기 다른 전공으로 여러 개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공에 집중해서 에세이를 다 아이디올로지로 셋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개 대학들에다가 지원을 해서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것도 우리가 현명한 전략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기승전으로 쓰면 된다고 난 항상 얘기해. 왜냐면 결론은 이미 답정너거든. 나 대학 가겠습니다잖아. 기는 뭐냐? 아기 때 어떤 가정 환경에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자라왔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부모님이나 환경적 요인이 어떻게 기여를 했느냐, 이게 기라면, 승이라는 것은 이제 사춘기를 지나오면서 내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좀 변화하길 원했고 앞으로의 그 성인이 됐을 때 꿈을 어떤 길로서 좀 생각을 했었는지, 또는 그런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던 이벤트들이나 실제로 본받을 만한 어른들은 없었는지를 얘기하는 게 승 단계다. 그럼 이제 전 단계는 뭐냐? 이제 결론이 나기 전 단계잖아. 그래서 지금 현재가 어떠냐 이거지. 현재 나의 생각은 어떻게 정리가 돼 있으며 앞으로 이 대학 고등교육 과정에서 공부를 했던 내용이 할 내용이 앞으로 미칠 기대 효과가 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커리어 패스를 실제로 조사해 봤던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 조사를 해봤을 때 본인이 진짜 와닿아서 선택을 한 건지 또는 엄마 아빠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추겨서 그렇게 선택을 한 건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 다음에 글을 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결국은 Statement of Purpose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3단계로 나뉜다. 자신의 삶의 전반에 대해서 초반부터 현재까지의 모습들을 천천히 생각해보고 여기서 나의 방향성이 바뀌었던 마일스톤 위주로 정리를 해나가면서 글을 쓰는 과정이다 라고 봐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해.